어처구니가 없다. 자, 우리 이제 유리함수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유리함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분수함수입니다. 쌤이 유리식과 분수식의 차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마찬가지로 유리함수다라고 얘기하면 유리함수에는 우리가 그전까지 배웠던 다항함수, 즉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분수함수, 분수함수라면 분수식이면 어떤 조건이 기본이라고 그랬어? 분자의 차수보단 분모의 차수가 작아야 됩니다. 또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분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y는 x분의 k라는 요런 함수, 그리고 우리는 함수하면 당연히 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 이미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봤었죠? 아니야? 본 적 없어? 네, 맞습니다.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함수는 아니다? 함수는 아니다라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대신 그때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웠잖아. 정비례, 반비례. 네. 그래서 이런 꼴을 때 우리 뭐라고 그랬니? 반비례라고 얘기했잖아. 반비례. 그래서 그때 특징이 뭐였냐면 이런 게 있었죠. 요 놈은 x와 y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요 정도까지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우리 이런 분수함수에서 나오는 이 그래프의 특징을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점 하나씩 찍는 거는 중학교식 방법인 것 같아서 하나씩 좀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 요 분자에 있는 상수 k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k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k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분의 k에서 x가 양수면, k가 양수일 때 x가 양수면 이 계산 결과도 뭐가 될 테니까 양수가 될 테니까 x가 양수면 y도 양수가 되겠죠. x와 y가 모두 양수다라는 건 어디 그려진다는 얘기야? 1사분면에 그려진다는 뜻일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다음 x가 만약에 음수면 y도 뭐가 될까? 음수가 될 거예요. k가 양수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음수일 때 y도 음수니까 어디 그려져? 3, 4분면에 그려집니다. 맞죠? 그 다음 분모에 x가 있죠? 분모에 x가 있으니까 x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요 k가 양수란 얘기는 0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분자가 0이 아니면 y도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0이 될 수 없겠죠. 즉 이 조건에서 x와 y는 모두 뭐가 될 수는 없어요? x와 y는 모두 0이 될 수 없습니다. x와 y가 모두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x가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x는 0은 뭐를 뜻합니까? x는 0은 뭐를 뜻해요? y축 뜻하죠? y축. x는 0이면 y축이죠? 그 얘기는 y축 위에는 그래프가 만족하는 점이 있다 없다? 없다. 마찬가지로 y는 0, 이거는 뭐를 뜻하죠? x축을 뜻할 거고, x축 위에는 만족하는 점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y축에 가까워지지만 y축에 닿지는 않고, x축에 가까워지지만 x축에 닿지는 않게 1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지고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3, 4분면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K가 지금 양수일 때 보는 거야. 어디에 그려져?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고, X가 0이 안 되고 Y도 0이 안 돼. 그 얘기는 X는 0, Y는 0에 점점 가까워는 지지만 만나지는 않아. 그거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 첫 번째입니다. K가 양수일 때는 어디 그려지고? 1사분면, 3, 4분면에 그려지고, 점근선은 어떻게 된다고? 분모가 0인 놈, X는 0. 그 다음 K가 여기 아니니까 Y가 0이 될 수 없죠? Y는 0. 얘가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만약에 이번 두 번째 K가 만약에 음수라면요. K가 음수라면 X가 양수일 때 Y는 음수일 거고, X가 음수일 때 Y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어디에 그려져요?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점근선은 똑같아요. 어떻게 되니? x는 0과 y는 0이 점근선. 되지는 않고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2, 4분면과 4, 4분면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할 거야. 두 가지를 얘기할 거야. 먼저 첫 번째, 이 K값, 이거를 우리는 뭐 비례상수, 반비례상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K라고 얘기할 건데 이 K가 그래프상에서 갖는 의미입니다. 자, 주어진 먼저 요걸 갖고 얘기할게요. X는 K가 양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때 그래프 위에 이미 한 점을 잡을 거야. 요 점의 X좌표 누군지 모르지만 X 그냥 쓸 거고요. 요 점의 Y좌표 Y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 K값은 X 곱하기 Y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지. X는 어떤 값을 뜻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점에서부터 요 X까지의 거리가 X겠죠. 원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요 길이가 X란 얘기야.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이 X축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Y예요. 그럼 X 곱하기 Y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뭘까? 요 직사각형의 넓이겠죠. 넓이.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K가 된다는 이런 얘기야. 넓이가 K가 되는 거야. 다만 K에 뭐가 있을 수 있어? 부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시다. 넓이가 K에 뭐가 된다고? 절대값이 된다고. 근데 이거를 절대값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단 X, Y의 부호가 같을 때는 곱하면 양수니까 그냥 넓이가 K고 X, Y의 부호가 다른 2, 4분면과 4, 4분면에서는 요 값이 무슨 값을 갖는다? 음수를 갖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첫 번째 K의 의미 뭐다? 그래프 위에 이미 한 점을 잡아서 X축과 Y축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넓이, 그게 바로 K의 의미다. 다만 뭐가 있을 수 있다? 부호가 있을 수 있다. X, Y 부호가 같으면 양수, 다르면 음수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각각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수일 때 얘와 얘가 동시에 그려지는 건 아니야. 왜냐면 실제로 어떤 함수가 주어질 때 K는 상수값 하나로 주어지니까 걔가 양수든 음수든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든가 요렇게 그려지든가 둘 중에 하나만 그려지는 겁니다. 그때 각각의 그래프는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점근선 X는 0, Y는 0. 점근선의 교점. 자, 이 경우는 누굽니까? 지금 주어진 저 그림에서는 점근선의 교점이 뭐예요? 원점이죠. 원점? 0,0일 거 아니야?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점근선 무슨 얘기냐면 하나만 보자는 거야. 일단 얘하고 얘를 보면 이 두 그래프는 서로 어떻게 된다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인 게 또 하나 있는데 요 놈은 뭐에 대해 대칭이냐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자, 요거는 주어진 그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려봐야 돼요. Y는 플러스 X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요렇게 생겨먹은 게 Y는 플러스 X죠? 그럼 이 그래프 자체가 요 놈에 대해서 뭐란 얘기야? 서로 대칭이란 얘기야. 요 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동시에 대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은 어떤 직선입니까? 요 직선이죠? 요거에 대해서도 요 두 그래프가 서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대칭.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두 그래프가 아니라 하나의 그래프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예요. 요 그래프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똑같이 성립해요.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이거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그래프 자체를 이용하는 문제에서 실제로 요 내용과 요 내용 어디 갔니? 요거 이용하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좀 특성을 좀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그래프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놔두질 않죠. 그래프 나오면 항상 우리는 뭐를 해요? 이동을 하죠.
평행 이동을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평행 이동을 해 볼 거고요. 자, 요 얘기는 좀 이따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해보고요. 자, 요 주어진 그래프를요, 평행 이동해 볼 겁니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우리 이렇게 쓰자. 책에 보통 MN으로 많이 나왔을 거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평행 이동 많이 배웠으니까.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런 식 만들어지죠. Y는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M, X자리 X 마이너스 M 쓰고요. K에다가 뒤에 뭐가 붙어? 플러스 N 이렇게 붙겠지.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원래 Y는 X분의 K라는 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요 놈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래프의 모든 요소들이 전부 평행 이동하게 될 거야. 변하지 않는 건 오직 딱 하나. 누구? 상수 K값은 변하지 않아요. 상수 K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오케이? 상수 K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뭐부터 찾을 거냐면 점근선부터 찾을 거야. 당연히 점근선도 어떻게 될까? 평행 이동하겠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할 테니까 점근선이 어떻게 되냐면 X는 M, Y는 N이 점근선이 됩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점근선이라는 건 뭐야? 가까워지지만 그 값이 되지 않는 거라고 했지. 않는 거. 따라서 분모가 원래는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0이 되는 점이 점근선이란 얘기야.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만들려면 x가 얼마일 때? m일 때.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0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0이 될 때가 점근선인 거야. 얘가 0이 되면 얼마? y는 n. 그게 점근선이 된다고. 그 얘기는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x축이 있고 요게 y축이 있을 때 점근선이 어떻게 된다고? x는 m, y는 n. 여기 이렇게 쓸까? 여기 m, 여기 n. 점근선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즉 K값이 양수면 1, 3이라고 그랬잖아. 1, 3이 원래는 X축, Y축으로 갖고 사분면을 나타내는 거지만 이때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야. 점근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1, 3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K가 음수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2, 4에 그려지게 된다고. 달라지는 건 뭐? 점근선. 그러면 뭐도 바뀔까? 대칭도 바뀌겠죠. 원래는 점근선의 교점인 어디서? 0,0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 놈은 뭐에 대해 대칭이 되겠어? 요 점 m,n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 그려지고요. 오케이? 직선도 원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그랬는데 요 직선 대칭도 똑같이 평행 이동해야지. 얼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된다? 대칭이 된다. 그 다음에 상수 K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이 부분의 넓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서는 어떤 넓이냐면 X축, Y축까지가 아니라 이 점에서 점근선까지 연결한 선입니다. 요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요 넓이가 부호가 있는 K의 값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평행 이동 이거는 엄청 많이 얘기했잖아. 그럼 그래프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똑같이 뭐 해버리면 돼? 평행 이동해버리면 되니까 요 내용만 알면 요거 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형 요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어떤 꼴로 많이 나오냐면 요런 꼴로 많이 나온다고.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요런 꼴로 많이 주어집니다. 요런 꼴로 주어질 때는 우리 어떻게 줘야 돼? 요런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요런 모양으로 바꾸는 건 우리 유리식에서 연습했었잖아. 정수 부분, 즉 분자가 크거나 같을 때는 상수 부분은 빼주고 분자의 차수를 낮추는 거. 근데 매번 그거 계산하기가 귀찮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점근선을 먼저 찾을 건데 점근선의 x값, x의 점근선은요 찾기 어렵지 않아. 왜? 분모가 0이 되면 점근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이것도 분모 0이 되는 거 찾으면 돼. 그럼 x는 이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c분의 d. 됐어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y가 문제인데 어차피 이 상수는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이 상수란 말이야. 그 몫에 해당하는 놈. 그럼 뭐만 보면 되냐면 1차 계수만 보면 돼요. 1차 계수. 그래서 c분의 a, 요게 점근선의 y좌표가 됩니다. 점근선의 y좌표가 돼. 자, 그럼 k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k 값이 꼭 필요하면 어쩔 수 없어요. 나눠서 연산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얘는 뭐를 결정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점근선을 결정한다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만 결정하면 되냐면 1, 3의 위치에 있느냐 2, 4의 위치에 있느냐. 그게 뭐의 결정이 되니까? K의 부호의 결정이 되니까 그것만 결정하면 되잖아. 그러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가 좋다 뭐 하면 안 된다 얘기하면 안 돼.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뭐냐면 y절편 찾는 거야. y절편. 즉 x에다 그냥 0 대입해 보세요. x에다 0 대입하면 y값이 이건 상수일 테니까 계산 나오겠지. 그죠? x가 0일 때 y값,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니? y절편이라고 한다고. 그럼 우리 뭐를 아니까? 점근선을 알잖아요. 그 y절편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점근선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래에 있으면, 요거보다 아래에 있으면 당연히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1, 3의 위치에 있을 거고, 위에 있으면 요 점 지나가야 되니까 2, 4 위치에 존재하겠지. 그죠? 요렇게 해서 찾아주는 게 그래프의 모양을 찾는 게 좀 더 편하더라.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뭐 이거를 꼭 K값을 꼭 찾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K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사람도 있고. 오케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겠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그래요. 왜냐면 실제로 문제에서도 절편 이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Y절편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기를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분수함수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 어차피 이 그래프나 모양은 똑같고 평행 이동만 했으니까 우리 점근선 기준으로 살펴볼 거예요. 여기 점근선 기준으로 K가 양수일 때는요,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라고 그랬잖아. 요때는 그래프의 방향이 어디로 가요? 오른쪽, 아래. 휘어지긴 했지만 오른쪽, 아래를 향하잖아. 이것도 어디로 향해? 오른쪽, 아래로 향하잖아.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는 얘기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오른쪽, 아래로 향하면 x가 증가할 때. 오른쪽, 아래면 뭐야? y는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k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대략적인 방향이 오른쪽 위를 향하잖아. 오른쪽 위를 향한다. 오른쪽 위로 향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x가 증가할 때 y도 뭐 한다? 증가한다라고 얘기하죠. 요 증가 감소에 대한 것까지만 알면 문제가 이제 뭐 말로 나오는 문제들도 점점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할까봐. 자, 그러면 K 값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 정확히 표현하면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K의 절대값을 갖고 얘기할게요. K의 절대값이 커진다. 그럼 결국 요 넓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넓어진다는 얘기겠지. 그럼 넓이가 넓어지려면 같은 X값에 대해서 Y값이 더 커져야 될 거잖아. 그 얘기는 그래프가 요 원점에서부터 더 어떻게 된다고? 멀어지게 된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평행 이동을 한 놈은 뭐에서 멀어지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더 멀어진다 라는 얘기일 거야.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대부분 솔직히 고2의 미적분까지 가면 여러분들 개념까지 다 풀어서 얘기를 못해. 그때 외워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고1 과정까지는 선생님이 그 원리나 흐름에 대해서도 다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요. 선생님이 얘기한 그 흐름을 따라서 오면 사실은 당연하게 기억이 되는 것들이야.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공식처럼.
졸지 말고. 졸면 힘들어져. 알겠죠? 오늘은 수연이가 안전해. 훌륭한 학생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경우의 수가 고민입니다. 니네 기말고사 때 이 경우의 수 순열조합까지 시험을 다 볼까? 네. 다 한대요? 우리 진짜 주말에 한 2번은 나야겠다. 어쩔 수 없네. 네, 보겠습니다. 스님이 일요일에 선택 과목 수업 하나가 빠지게 돼서 일요일에도 선생님이 시간이 많아요. 4시 반부터 한 타임 정도 7시 반까지 비기 때문에 그때 우리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101번 봅니다. 이거는 째려보고 문제를 풀게요. 그래프의 형태를 관해 물어보는 문제니까. 자, 한번 봅시다. 다음 중 fx는 x분의 k, k는 0이 아니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의역과 치역은 모두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자, 반대로 얘기해보자. x와 y가 될 수 없는 게 뭐라고 그랬어? 0. 그럼 0이 안 되니까 0을 제외한 다른 값들은 모두 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정의역과 치역은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맞고요. 두 번째, y는 fx의 그래프의 점근선, x는 0, y는 0이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 3번, fx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맞습니까? 맞고요. fx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맞습니다. k의 값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k의 뭐가 클수록? 절대값.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왜냐면 음수인 경우에는 k가 크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더 작아지니까 오히려 가까워질 거라고. 그래서 k의 절대값이 클수록입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래프의 기본 성질 그대로 이용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쭉쭉쭉쭉 넘어가고요. 1108번. 이것도 선생님 써야 되니? 째려보고 풀게요. 이거 간단한 문제니까. y는 x-b분의 a 플러스 c의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3, y는 4고 2,3을 지난다. 자, 그러면 금방 나와. b 값하고 c 값은 금방 할 수 있지. b가 얼마? 3. c가 얼마? 4. 돼요, 여기까지? 그럼 2,3 지나니까 b 값, c 값 찾은 다음에 2,3 대입하면 a 값도 나올 거잖아. 그럼 a 값 얼마 나올 거야? 1 나올 겁니다. 1. 이거 뭐 어려운 계산도 아니잖아. 칠판에 쓸 거 없잖아. 다 알죠? 잘 안 되는 사람? 잘 안 되면 잘 안 된다고 얘기해. 되지? 여기 레벨 3 문제가 있나요? 레벨 3도 없어요. 너무 쉬워서. 자, 1116번.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 그리는 연습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야. 자, 요 놈에 뭐를 물어봤어요? 정의역이 주어졌을 때 치역을 찾아라, y의 범위를 찾으란 얘기지? 그럼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거 배터리 부족할 수도 있다. 방향을 잘못 잡았어. 내 얼굴 크게 나오겠는데. 이거 아직 안 꺼졌지?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항상 뭐부터 찾으라고? 점근선부터 찾을 겁니다. 자, 점근선 어떻게 돼요? x는 얼마? 1. y는 얼마? 3. x는 1, y는 3이 점근선이 되겠죠? 찾을 수 있어? 자, 어떻게 찾는다고?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이 x점근선이고요. 분모 분자의 x의 개수 1분의 3, 그게 y의 점근선이 된다고요.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고 점근선이 x, 이거 삐뚤어졌어. 에이씨, 반대로 삐뚤어졌어. x는 1, y는 3, 마음에 안 드네. 대충 그리겠습니다. y는 3, 요게 점근선이 되고요. 자,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된다고? 1, 3에 위치해 있는지 2, 4에 위치해 있는지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x자리에 0을 대입해 보자고. x자리에 0 대입하면 y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야? 0, 마이너스 1, 요 점을 지난다고요. 그럼 요 점 지나려면 그래프는 어디 위치해야 돼? 정근선 기준으로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뜻이겠죠? 됐어요?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니? 자, 요렇게 놓고서 이제 봅니다. 정이 여기 x의 범위를 뜻합니다. 2부터 5까지래. x 2면 요쯤 있을 거고요. 5는 요쯤 어딘가 있겠네요. 정의역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함수가 정의되는 범위를 이야기할 테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지만 정의역이 주어졌으면 실제 그래프는 어디만? 여기만 그려주세요 라는 이런 뜻이겠죠. 여기만 그려주세요 라는 의미일 거고 이때 치역은 누구의 범위? y의 범위. 그럼 어떻게 찾으면 돼? x에 2 대입하고 x에 5 대입하면 그때 뭐가 나오는 거야? y 값이 나올 거고 그 사이가 바로 누가 돼요? y의 범위 치역이 될 거라고. 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x에 2 대입해 보자. 암산 얼마 되니? x가 2면 이때 y 값은 7. x가 5면 y 값은 4. 그러면 이때 치역은요 y의 범위죠? 치역은 어떻게 돼야 돼? y는 4 이상 7이야.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네. 됐죠?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레벨 3 문제가 이게 하나쯤 있을 거네. 있네요. 1121번. 자, 봅시다. 1121번이에요. 1121번. y는 그냥 fx라고 써졌네. fx는 x 플러스 c 분의 ax 플러스 b. 요놈의 정의역을 a, 치역을 b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이때 a 차집합 b는 3, b 차집합 a는 마이너스 2. 요놈이 1,1을 지날 때 a, b, c를 구해서 더해라. 이거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문제의 뜻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이 정의역과 치역의 의미를 알아보자. 이것은 이미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 정의역과 치역은요, 분수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은 사실은 뭐야? 뭐뭐이다가 아니라 뭐뭐가 아니다잖아. 즉, 점근선만 빼란 얘기잖아. 즉, 다시 말하면 요 놈은 x는 뭐가 아니어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c가 아니어야 되는 거고요. y는 뭐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1분의 a니까 a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c, y는 a가 점근선이라고. 점근선은 그 값이 될 수 없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x는 마이너스 c라는 놈만 갖고 있지 않는 범위일 거고 y는 a만 갖고 있지 않는 범위겠지. 그거를 제외한 실수 전체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게 뭘까? a 차집합 b가 3이란 얘기는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게 3이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b에는 없는 거. 어디에 없는 거? 치역에는 없는 거. 즉 y는 뭐는 아니란 얘기야? 3은 아니다. 즉 정근선의 y좌표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3이란 얘기인 거지. 이 뜻이라고. 문제 의미가 이해돼요 이제? 그럼 두 번째는 마찬가지죠? b에는 있고 a에는 없는 거. 즉 a에 없는 거. a에 없는 거. x가 될 수 없는 거. 즉 정근선의 y좌표가 요게 바로 얼마다? 정근선의 x값이 마이너스 2다. 그럼 주어진 함수 fx가요. 어떻게 생겨먹었단 얘기냐면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요 놈이 어디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만 해주면 되죠. 1은 3분의 3 더하기 b. 뭐야? 그럼 b는 0이니? 이렇게 나오겠네.
자, 문제에서 A, B, C를 다 더하래요. 더하면 네. 더하면 얼마? 5겠죠.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2니까 C 자체의 값은 2인 거야. 그죠? 그래서 더하면 5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의 의미만 찾으면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 자, 하나만 간단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풀고, 뭐야? 123번, 1123번 왜 이래? 이게 되게 웃긴데, 문제 순서가 왜 이러냐? 자, 1123번 봅니다. 1123번. y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가 2,4를 지나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3, y는 1에. 자, 그러면은 두 개의 값은 주어진 거죠? c가 얼마? c가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c가 마이너스 3. a는 얼마? 2. 그 다음 2,4 대입하면 b값 나오겠죠? b는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8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8. 그럼 ABC 곱하면 48. 이건 선생님 칠판 안 써도 되죠? 네. 써도 되지. 자, 11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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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함수 중 그래프가 평행 이동에 의하여 y는 x분의 2와 겹쳐지는 거. 자, 아까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뭐라고 그랬니? K값, 상수값. 상수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따라서 상수값이 변하지 않고 상수값만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더라? 평행 이동에서 만날 수 있는, 평행 이동에서 겹쳐지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K값 어쩔 수 없어. 찾아야 돼. 자, 지금 상수 얼마래요? 2. 매우 귀찮죠? 이거는 식 써봐야 돼. 자, 한번 해보자.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거 유리식에서 이미 설명할까 하다가 어차피 유리함수에서 나올 것 같아서 자, 이거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한번 우리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x 플러스 1에 뭐 대단한 방법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요 놈을요. 상수값을 빼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x 플러스 1을 분해. 자, 최고차익에서 마이너스 3이죠. 얘 써주고 요 분모에 있는 놈을 괄호 안에 그대로 써줘요. 그대로 써줘. 그래놓고 요 놈을 분자하고 비교하는 거야. 요 놈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하고 같아지려면 뭐 있어야 돼? 플러스 2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상수 분자에 나는 상수가 누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건 얼마로 빠져나오고요? x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나오고 2는 그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좀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그나마. 따라서 요 놈은 2라는 값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면 겹쳐지는 거더라. 자, 여기는 한번 해볼까? 지울게요. 니은 y는 2x-4분의 x 플러스 2. 자, 요 놈은 그럼 어떻게 하자고? 2x-4분의.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요 경우는 요거의 개수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었잖아. 근데 여긴 개수가 2죠. 근데 여기 x지. 그럼 요 놈은 뭘로 묶어야 될까? 2분의 1로 묶고 분모에 있는 거 그대로 써줘야 돼요. 그래야 요 놈하고 같아지니까. 자,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죠. 요 놈하고 같아지려면 플러스 얼마 돼야 돼? 플러스 4 돼야겠지. 플러스 4? 플러스 4? 그러면 평행 이동에서 선생님 상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걸까? 잘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걸까? 그럼 요 놈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잖아. 2분의 1 더하기 2x-4분의 4. 선생님 K값 달라요. 다르니? 2배의 x-2니까 약분돼서 상수값 여전히 얼마와 똑같은 거야? 2와 같은 겁니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니은도 같은 거예요. 니은도 같은 거예요. 디귿 y는 x-1분의 3x-2.
자, 그럼 요 놈은 x-1분의 3으로 묶어줄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 뭐 해줘야 되니? 마이너스 3이니까 요 놈은 같아지려면 플러스 1이죠? 요 때는 x의 개수도 1이니까 상수가 얼마야? 1. 그럼 요 놈은 같지 않은 놈인 거야. 자, 리을은 뭐 마이너스 2일 텐데 그다음 한번 해볼까요? 리을 y는 x 플러스 2분의 x입니다. 그럼 요 놈은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에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2에 같아지지? 그럼 이때는 상수가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다르죠? 리을도 안 될 겁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요거 한 가지예요. 이렇게 분모에 x의 개수가 지금 우리 뭐하고 빈다 그랬어? y는 x분의 1을 평행 이동한 거 찾으라고 그랬지? 요거 분모의 x개수가 지금 얼마야? 1이잖아. 분모의 x개수가 1일 때 상수 2를 찾는 거니까 요 놈도 x개수가 1이 아니면 그 x개수로 나눈 상수를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 뒤에 게 2로 안 묶어줘도 마찬가지야. 이게 4가 아니라 3이라고 하더라도 요 개수를 찾을 때는 x개수로 나눠서 찾아줘야 돼요. 만약에 3이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2에 x-2분의 얘가 분수가 되더라도 2로 묶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비교를 해준다고. x개수를 같게 해놓고 상수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여러분들 저거 쉬운 건데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막상 나중에 보면 애들 또 헷갈려서 엉뚱한 소리하고 틀린다니까. 예를 들어 1133번 보자. y는 3x분의 1과 겹쳐지는 거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보기에는 1, 2, 3, 4는 x의 개수가 전부 3이나 마이너스 3으로 돼 있으니까 상관없잖아. 그럼 요 놈이 만약에 보기에 x 개수가 1이면 상수가 얼마인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일까? 지금 문제는 평행 이동해서 y는 3x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보기에는 지금 3x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보기 문제에 뭐 x 플러스 1분의 얼마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요 놈의 개수가 지금 얼마야? 1이잖아. 요 놈의 개수는 얼마야? 3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상수가 뭐가 나와야 얘를 평행 이동한 거야?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3분의 1이. 즉 요 놈 자체를 어떻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 x분의 이렇게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x개수를 같게 맞춰놓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알겠니, 주영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면 때릴 거야. 어? 분모 분자의 3 똑같은 얘기죠. 분모 분자의 3 곱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나눈다는 얘기나 곱한다는 얘기나 그놈이 그 새끼죠. 자, 1130 요 유형까지만 하다가 하나 더 왔는데 요 유형 17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1136번. fx는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점 PQ 및 y는 x 플러스 r에 대하여 대칭일 때 과연 내가 이거를 칠판에 써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일단은요 하나씩 찾을게. 점 P, Q에 대하여 대칭이래. 그럼 이 점은 어떤 점을 뜻한다고? 점근선의 교점 뜻한다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럼 P 값은 얼마여야 되고? 마이너스 3. Q는 2란 얘기죠. 그다음에 y는 x 플러스 r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평행이동 했다라는 거겠죠?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을 얼마만큼? 2만큼 평행 이동했었으면 y는 x 얼마가 되니? 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하기를 바래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인데 거기는 플러스 x만 있으니까 여기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찾으면 y는 x 마이너스 1 금방 찾을 수 있죠. 그지?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자, 점근선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점근선이 요렇게 될 때 직선은 이제 평행 이동해서 요거에 대해 대칭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 직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게 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겠죠. 그걸 지날 수밖에 없다고 대칭이 되려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y는 x 플러스 r에다가 뭐를 대입해도 돼? 점근선의 교점. 아까 얘기했던 2,3을 대입해도 된다고. 3,2인가? 2는 3 플러스 r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된다고. 마이너스 3,2. 아, 마이너스 3,2예요? 그래요. 2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네. 마이너스 플러스 3이군요. 예, 쏘리. 예, 이렇게 돼야 되네요.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도 있더라. 그럼 이제 점근선 지나는 걸로 그냥 1차원을 만들면 되는. 오케이. 기울기는 무조건 얼마고? 1이고. 기울기는 무조건 1이에요. 기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이면 그 위에가 K. 아니, 상관없이 무조건 얘와 얘 모두 대화의 대칭이에요. K가 양수음수 상관없이. 근데 이제 주어진 문제는 여기가 플러스라고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대칭인 직선을 찾아라 그러면 둘 다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때는 이 x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붙어야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야. 얘와 얘 전부 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요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칭이 되면 요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칭이 된다고. 그래서 두 개 다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x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놈만 나왔으니까 하나만 찾아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잠깐, 그래서 답은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얼마냐? 4니? 그럼 대입하면 7분의 9가 나온대요. 산수는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죠? 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